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고용시장의 지지력을 확인한 시점에서 다음 달 B급 금리 인하 기대가 크게 후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4%를 뚫고 올라오며 3대 지수는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급등한 국채 수익률에 불안감을 드러냈고, 이날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전장보다 5.1bp나 올라 4.032%를 기록해 2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는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에 정책 금리에 민감한 2년물 역시 6.3bp 올라 3.995%에 맞춰 지난 8월 22일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는데, 이로 인해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은 연준의 금리 완화 속도가 예상보다 느릴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지난주 공개한 9월 고용 지표는 예상보다 강력한 경제 일자리 창출을 확인을 하면서 실업률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를 약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따라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기존 5,600에서 6,000으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에 최근 강력한 고용 보고서는 11월 50bp 인하 가능성만 사라지게 한 것뿐만 아니라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예상보다 뜨겁다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까지 열어도, 지금은 고용 보고서와 상승한 에너지 가격, 그리고 일부 대형 기술 기업에 대한 부정적 코멘트로 인해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이날은 초조한 하루를 만들어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대장 엔비디아는 이날 2% 이상 올라 127달러로 마감했고, 장중한 데는 4% 이상 올라 130달러를 탈환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 엔비디아는 지난 8월 26일 이후 40여일 만에 130달러 선을 탈환했지만 장중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상승폭을 다소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3조 1330억 달러로 증가하며 이날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총 2위로 올라 이제는 시총 1위 애플과의 격차는 약 8%로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이날 엔비디아와 같은 반도체 주식들만 상승을 하게 된 주요 이유는 AI 거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서도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에 대한 수요가 견조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이 되며, 젠슨당은 최근 인터뷰에서 블랙엘을 완전히 생산 중이라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이 같은 수요는 엄청나다며 모두가 최대한 물량을 원해 가장 먼저 받고 싶어 한다 밝히는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에 지난 8월 실적 발표 후 가진 컨퍼런스 콜에서도 블랙의 수요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말해 블랙엘은 H100과 H200 등 엔비디아의 호퍼를 이을 최신 칩으로 이번 4분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엔비디아의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고 목표가는 155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 개인적인 생각 역시 엔비디아의 시장 내 지배력이 더욱더 강하게 될 것이라, 오랜 시간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대체하기 어려워 주가는 꾸준히 상승을 할 것이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이에 3분기에 어려운 시기를 보낸 엔비디아와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은 4분기의 전망은 밝아질 것이라 생각이 들며, 이 같은 이유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메타 등이 더욱 유용한 AI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어 이를 통해 GPU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소비가 촉진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난 6월 18일 135달러를 찍은 이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 8월 5일에 90달러 선까지 내려왔지만 현재는 130달러 코앞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따라서 지금은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훈련과 추론에 대한 강력한 AI 성능을 고려할 때 내년에는 이러한 분야의 가시성이 더욱더 좋아질 것이라 엔비디아의 주가는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 할 수 있죠. 이어 인공지능 서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AI 서버 전문 제조업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이날 15% 이상 상승해 47달러로 마감했고, 이날 슈퍼마이크로가 상승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은 지난 6월 이후 2,000개 이상의 AI 전용 서버를 판매, 이 서버에 10만 개 이상의 AI 전용 칩이 사용됐다고 밝혔기 때문인데, 하지만 슈퍼마이크로의 주가는 최근 약세를 면치 못했고, 이러한 이유는 월가의 대표적인 행동주의 펀드 힌덴버그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회계 부정을 일삼고 있다며 공매도를 취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날 AI 전용 칩은 물론 서버 수요도 강력하다고 밝힘에 따라 주가를 16% 가까이 폭등하면서 슈퍼마이크로는 연초 대비 68%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최근 주가 상승을 주도한 테슬라는 다가오는 10일 로보택시 공개를 앞둔 가운데 비갈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면서 3.7% 하락해 240달러로 마감했고, 이로 인해 구겐하임은 이날 보고서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행사에 대해 뉴스에 팔아야 하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 밝혔는데, 이어 개인적인 생각은 로보택시 이벤트에 대한 과장된 측면이 많아 기대는 상당히 높지만 궁극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고,
향후 2년 내 로보택시를 상용화하기까지 신뢰할 수 있는 실제 경로가 이번 행사에는 나올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 테슬라 주가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어 테슬라가 신차를 공개한다고 해도 자동차 시장에선 테슬라의 점유율을 추가로 확대하기보다는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는 기존의 점유율을 잠식할 우려가 있어. 이에 테슬라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 그 성장의 질을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이 시점에서는 주가 상승에 필요한 어떤 단일 촉매제를 찾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지난 8월 182달러를 찍은 이후 로보택시와 차량 인도량 기대감으로 인해 주가는 단번에 260달러대까지 올라왔지만 이번 로보택시의 행사를 둘러싼 핵심 주제는 테슬라가 발표할 차량의 수와 생산 시기라. 개인적으로는 로보택시를 포함해 세 대의 차량을 예상을 하는데 이 가운데 모델2는 2025년 후반에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 이는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이 될 수 있다 할 수 있죠. 한편 S&P 500은 이날 0.96% 하락해 5,695로 마감하면서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여전히 신고가 부근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에 미국의 경기 침체 주장은 자취를 감추고 채권 수익률은 폭등을 하곤 있지만 시장은 그래도 페드가 계속 금리를 중립 수준까지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인플레이션이 둔화했기 때문에 쓸데없이 경제를 제약할 필요가 없어 금리는 B컷은 아니고 더 천천히 내릴 수 있어. 시장에서는 11월 B컷 베팅은 최근 32%에서 아예 사라져 버렸고 11월 동결에 대한 베팅이 새로 생겨났다 할 수 있죠. 이에 나스닥 역시 이날은 1.18% 하락은 했지만 여전히 22 이동평균선과 52 이동평균선 윗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시장의 경기 침체 우려가 사라지면서 올해 연말 랠리는 더욱더 뜨거울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에 이 같은 이유는 경제가 탄탄한 데다 페드는 금리 인하로 지원을 하고 게다가 중국에서는 부양책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은 이날 제프리스가 매수해서 홀드로 하향 조정을 한 이후 주가는 2% 이상 하락해 221달러로 마감했고 이에 제프리스는 지금의 아이폰 16과 아이폰 17에 대한 단기적 기대치는 너무 높아 애플은 스마트폰용 인공지능 기능 상용화에 적어도 2년에서 3년 더 걸릴 가능성이 높다 밝혀 애플은 이날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 애플의 주가는 최근 아이폰 16 수요에 대한 이슈로 인해 주가는 213달러대까지 떨어졌지만 이러한 하락세를 반전시키며 주가는 단번에 233달러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최근 주가는 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현재는 52 이동평균선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경제의 연착륙 전망과 함께 위험자산 선호도가 나타나며 현재는 63,000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비트코인은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이슈로 인해 단번에 6만 달러대까지 떨어졌지만 이내 이러한 하락폭을 회복하면서 이날은 한때 6만 4천 달러대까지 치솟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어 발전기 제조업체인 제네럴 홀딩스는 허리케인 밀튼이 5등급 폭풍으로 강화되면서 이날 주가는 8% 이상 급등했고 제약회사인 화이자는 활동 투자자 스타보드 밸류가 화이자의 반전을 추진하면서 거의 10억 달러 지분을 모았다 밝혀 주가는 2% 이상 상승을 했는데 반면 아마존의 주가는 웰스파고가 성장 둔화와 월마트의 경쟁을 이유로 주가를 오버웨이트에서 동일 가중치로 하향 조정한 이후 이날은 3% 가까이 하락했고 보험 관련주들은 허리케인 밀튼이 5등급 폭풍으로 강화되자 이날 주가는 4%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반면 산업용 가스 공급업체 에어프로덕츠는 멘틀리지가 이 회사의 지분을 10억 달러 이상 확보했다 밝힌 이후 주가는 9% 이상 상승했고 뷰티 회사인 코티는 제프리스가 홀드에서 매수로 업그레이드를 한 이후 이날은 4%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